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얼마 전 아이를 낳은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아직 출산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벌써부터 아이가 태어날 날이 기다려지는 시기입니다. 결혼 5년 만에 좋은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요즘 불임난임 부부가 많다고 하지만 저희도 아이를 가질 수 없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임신 소식을 듣게 되어 더 기쁩니다. 남편과 저는 30대 중반에 만나 결혼했어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죠. 결혼 전에는 가정을 꾸밀 생각에 설레고 신혼생활이 더욱 행복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신혼생활이 힘들었죠. 남편은 3대 독자 외동아들이라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기 싫어하시고 결혼 전 예쁜 신혼집에서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 이룰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의 임신 소식은 더 기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마음 쓰기 힘든 상황이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기대돼요. 내가 제대로 뭘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직접 가르쳐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와 영준이가 살던 방을 정리해주겠다고 했어. 어때? 신방으로 써도 될 것 같지 않니? 그래도 우리 사이에 신혼을 즐겨야지.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기 어떨까? 아니,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해주세요. 응, 돈이 없어. 그런데 시도해보고 싶으면 너희끼리 알아서 찾아보세요. 돈이 없어도 뭐 그리 욕심이 많아? 어쨌든 우리는 도와줄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겠으면 결혼을 반대할 거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속이 없게 들어와서 살 생각해. 시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시댁에 살라고 협박을 했어. 말로는 돈 있으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했지만 결국 결혼 못 시키겠다는 얘기였어. 나는 신혼집을 얻을 줄 알았지만 갑작스런 시댁살이에 당황했어. 그렇지만 남편과의 사랑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시댁에 반대해도 자신이 없었어. 결국 나는 울면서 겨우 시댁에 들어가야 했고 어려운 시댁살이를 시작해야 했어. 차라리 남편이 처가에 살면 더 낫지 않겠어. 며느리가 시댁에 살면 너무 끔찍해. 일이었어요. 남편도 자기 집에서 얹혀 사는 것부터 불편하다고 하는데 며느리 입장인 저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저도 남편처럼 그냥 어른들 눈치만 보이는 정도라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 시댁살이라는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시어머니는 처음 시댁살이를 시키실 때만 하더라도 일하는 저한테 많이 바라시는 것 없다며 몸만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정작 시댁에 들어간 뒤부터 저에게 온갖 시집살이를 시키며 하루하루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제가 설마 그런 조선시대 시집살이를 당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옛날 며느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짓는 건 고소하고 틈틈이 시부모님 간식에 건강식 복날이나 기념일에 특식까지 만들며 부엌되기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다들 입맛은 어찌나 까다로우신지 대충 하는 건 드시지 않고 구박만 하셔서 뭘 하든 늘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봤자 뭐 얼마나 힘들겠냐며 우리 부부 먹는 음식에 숟가락 더 얹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식탁에는 몇 끼 다른 고기 올라가야 하고 반찬 가지수는 김치 빼고 6종류 이상 거기다가 생선이나 고기 같은 메인 반찬은 꼭 있어야 했어요. 그나마 반찬은 한 번씩 만들어 놓고 꺼낸다고 해도 산식구 먹을 반찬을 하려면 일주일에 2~3번은 요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거기에 추가로 메인 요리하고 국 끓이고 틈틈이 간식까지 하다 보면 제가 매일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만 반나절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업주부였다면 그게 가능했겠죠. 저도 하루 종일 살림하고 쉴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걸로 불평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도 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다만 저는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직장인들과 다르게 집에서 일을 한다는 거였죠. 제가 프리랜서이다 보니 일감도 들쑥날쑥이고 벌 때는 잘 벌다가 못 벌 때는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수입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경력이 쌓여서 꾸준히 일도 들어오고 수익도 좋지만 막 결혼했을 때는 저도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벌이가 그리 좋지 못했고 겨우 남편 연봉의 절반 정도였기에 그래서 제가 더 말을 못하고 시댁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돈을 벌고 일을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집에서 노는 애가 왜 이것밖에 못해. 내가 이불 빨래까지 해 놓으라고 안 했어.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야 한다 했잖아.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늘어서 바빴어요. 아이고,
내가 바쁘기는 뭘 바쁘다고 그래? 자꾸 핑계대고 요령필 생각하지. 하지만 할 말이 있어요. 그제는 그 어디까지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알겠어요.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저의 친구인 진우는 집안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는 손님들을 대접할 때마다 그를 일에 휘둘러 돈을 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부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우는 가끔 집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속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우는 말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알 거라 생각되는데요.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영향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어느샌가 시어머니가 집안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진우의 삶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우는 가끔 시부모님의 행동에 화를 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우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일 텐데 제가 진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고 싶네요. 진우에게 희망과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다단계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시작한 거라 시어머니는 그 사업 분야에서 서로를 데려오는데 능숙한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나 시아버지 등 모두가 반대했지만 돈을 벌어들이니 아무도 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어느 순간 시아버지의 수입을 뛰어넘으셔서 시어머니가 시동 반대의 1위가 되셨습니다. 말이 워낙 잘 통해서 어디를 가도 바로 판매되었습니다. 전 다단계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일에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 번도 다단계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시어머니를 몇 번 돕지 않아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제품을 팔아내는 걸 듣던데 차라리 가게를 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케팅 능력도 좋으신 것 같은데요. 어쩌면 나도 그런 생각을 조심스레 해봤지만 일을 시작하고 관리하고 가게세를 지불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직원들을 관리하고 매장 운영을 하면서 지금도 잘 번 돈을 어찌해서든 어느 정도 벌어오고 있지만 왜 굳이 다른 일을 시작해서 고생해야 할까? 너도 집에서 돈을 벌 것 없는 무의미한 일을 하지 말라고.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하긴 내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 할 줄 알아? 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지. 맞지?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는 나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며 웃음이 나오지 않지만 강요된 웃음을 지으려면 얼마나 억지를 쳐야 할지 몰라. 시어머니의 기분에 맞추어 살아가면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왔어. 매일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며 살다 보니 제 삶은 이 정도로만 기쁠 수 있었어. 남편과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어디론가 가냐고 묻고 돈이 있는지 어떻게 쓰고 다니느냐고 물으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든 생활비를 더 지불해야 한다며 난리를 부리셔서 강제적으로 절약해야 했어. 시어머니의 비위에 맞춰 살다가 겪은 고생들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 정말 힘들고 지친 내 자신을 마주하며 몇 차례 분과 얘기를 한 적도 있었지만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반대했어. 나가려면 그동안 내게 줬던 식비 및 주거비를 지불하라고.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입니다. 내놓고 가라.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면 나가라. 아들 두고 나가라. 아주 별별 난리를 다 피해서 어느 순간 저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분과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기대도 없던 와중에 먼저 얘기를 해주시니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예, 너 분과 하고 싶다고 그랬지? 지금도 분과 하고 싶니? 네, 분가요. 그럼요. 하고 싶은 생각은 늘 있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세요? 아니, 내가 매일 분가하고 싶다 노래를 부르다가 요즘 조용하길래 그새 마음이 바뀌었나 해서 물어봤어. 어머니, 혹시 저희 분가시켜 주시게요? 정말요? 시어머니 입에서 먼저 분과 얘기가 나온 게 처음이어서 저는 팔짝 뛰어오를 만큼 기뻤습니다. 그래, 이제 3년이나 고생했으니 분가할 만하지 싶어 냅다 하겠다고 하려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시어머니가 조건부를 붙이시는 거였어요. 그래, 내가 너 분과 시켜줄게. 대신 내가 내 옥장판 좀 사줘. 나 요즘 감이 죽었나 영. 실적이 안 나오네. 아유, 이러다가 등급 떨어지면 나 완전 고꾸라져. 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내가 내 거 하나 사주면 실적도 올라가고 너는 분가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 옥장판이요. 나야 어쨌든 그래. 왜 싫어하는지 알겠어? 싫으면 말고 그럼 뭘 무시해야겠지? 만들어 놔라.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그거 해줄게. 그래서 정말 저희 집 가게 시켜주실 거잖아. 가격은 얼마야? 좋아, 시켜주겠어. 대신 한 번만 빌려주면 2개를 사주면 돼. 이건 1,000만 원 하나야. 그래서 너가 2,000만 원 내가면 내 통장으로 가게 시켜줄게. 얼마냐?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 결정하실지 알아? 난 판달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압박에 붕 쳐들여졌어. 내 발로 시어머니 집을 못 벗어나게 돼서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 줄 알았어. 그러나 이외에 시어머니랑 다투지 않고 원활하게 헤어질 수 없게 되었어.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어. 아무리 강요하시더라도 시어머니가 한 말은 지킬 거로 생각했거든. 2,000만 원 주면 가게 시켜줄게라는 말에 나는 이렇게까진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시어머니에게 전부 주었지. 돈 받긴 받았지. 덕분에 이번 일도 잘 처리했어. 고마워. 그럼 언제쯤 어머니와 내가 가게 할지에 대해 집 들여다보고 해본다면 얼마나 걸릴지 알아? 내가 찾아봐도 되겠어? 분가를 했을 때의 흥분과 어머니가 너와 결혼할게라고 하는 말을 여전히 기억해. 어머니, 정말로 그 말을 믿었니?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나는 그와 같은 돈을 주었잖아. 이게 나에게 큰 돈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말을 바꾸면 안 돼. 갑자기 이리저리 해서 말이 바뀌는 건 좋지 않아요. 나는 정말 당황했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땀을 흘리면서 얘기해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깜짝 안 했어. 정말 순진해서 그런 거지. 난 사람을 조심해야 한대. 그래서 너는 말을 그냥 믿으면 안 돼. 내가 걱정돼서 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잘 몰라. 너는 내 옆에 있어주는 게 낫겠어? 어쨌든 고맙다. 우리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살자. 하고 그러던 어머니는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어. 나는 눈을 떠도 눈앞이 멍해져서 정신이 번쩍했다. 없는 돈 2,000만 원을 속아서 빼앗긴 나는 너무나도 후회했다. 지난 3년 동안 남편과 결혼했지만 제대로 된 신혼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시부모 집에서 살아왔는데 분가시켜준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저를 놀린 어머니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살다 간다면? 직면해야 할 판단이 이혼인 것 같아서 나는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는 돈 다음으로 청결을 중요시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 좋아하시는 돈을 만질 때도 항상 장갑을 끼시는 걸 보면 어쩌면 돈보다 청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거의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나도 원래 깔끔하고 청결한 사람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는 그 생각을 접게 되었어요. 정확한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아마 시어머니는 결벽증이 맞을 거예요. 더럽다고 외식을 잘 안 하시지만 식당을 나가거나 밖을 나서도 항상 소독제를 챙겨 다니시고 유독을 탓하여 가족 모두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았어요. 나도 살림을 잘한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정도가 생각보다 더한 것 같아요. 바닥에 먼지 한 톨 내려앉은 것도 못 보고 머리카락 한 올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지난 3년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방금 닦아놓은데도 더러우니까 불안해요. 또 닫아버리고 아침, 점심, 저녁 매일 3번씩 청소기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돌돌이 테이프를 들고 식구들을 쫓아다니는 시어머니셨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이 깔끔하고 단정한 성격이라 저랑 비슷하다 싶어 마음에 들었지만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강제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애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도 맞춰지기 쉽지 않았고 신부 자리에서 시부모님의 서방션으로 인해 매일 청소하느라 고생을 했었죠. 그렇게까지 살리면 스스로도 피곤할 텐데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그 계속적 템빨로 계급표한 유상한다면 품악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 포기하고 막판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깔끔함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제가 청개구리 며느리가 되기로 했죠. 그 방법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의 명령에 반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거니와 화를 내겠지만 저는 이미 이 정도 욕의 기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하면 잘하더라도 욕을 먹던 저였는데 이제 와서 막판에서 욕을 먹는 것이 어찌 그리 무서워할까요? 그러나 뭔 일이 있나 다르게 퇴근해서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함부로 하지 않은 집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서 나를 불렀어요. 집이 무슨 꼬락선이야? 집에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내가 이랬나? 도둑이 들어온 건 아니겠죠? 어머니, 그냥 식구들이 아침 먹고 나가서 옷 갈아입고 나간 거 안 치웠을 뿐이에요. 너는 아침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대체 뭐 했는데? 나도 일했어요. 나도 바빴어요. 하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이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너, 너무 잘못 먹었니? 아니면 아파? 아니요, 난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빴어요. 지금도 바쁘니까 눈에 거슬린다면 어머니가 되셔서 하시는 게 어때요? 아니면 내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는 언제 하겠어? 지금 당장에 못해. 바빠서. 아침에 식구들이 나가면 그대로 상태 그대로 둬서 혼자서 먹은 점심도 그대로 두었더니 시어머니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치우라고 다시 했지만 바빠서 하기 싫었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시킬 거면 기다리면 되겠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두고 눈 감을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동안 내가 시켜서 해왔으니까요. 어렵게 치우실 일이 없겠지만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는 척하고 방에 앉아있던 중간에 엄마가 결국 움직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루 종일 방치된 물건들이 많이 찌릿찌릿해서 그냥 청소를 시작하고 소독약까지 뿌리신 거예요. 덕분에 오랜만에 집안 청소도 하고 저도 개운해졌어요. 물론 엄마는 그 일로 화가 났는지 식사 동안 계속 잔소리를 들렸지만 이게 뭐 언제부터 이런 짓을 안 해서 그 일로 몇 번을 청소했는지 알아야지. 한우 진짜 왜 그러세요? 나한테 억하지 말고 궁금한 일 없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어째서 갑자기 청소를 시작했어? 일하기 싫어서 말이야. 조금 있다가 치우겠다 했잖아. 그치만 그 보고 못 기다리셔서 먼저 치우신 거겠죠. 정말 청소하려고 했어요. 일이 급한데 저러고 어쩌죠? 남편 혼자 돈을 벗어오기 싫으면 저도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난 그냥 모든 것을 그만두고 남편에게 기대어 살아야 할까요?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욕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오만을 채워도 돈 벌 필요가 없거나 모든 것이 행복해지겠죠. 실제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돈을 벌려고 노력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엄마도 진짜로 그만 좀 해야 할 것 같아. 은주가 말한 대로 일하느라 바쁜데 어떡하죠? 아니면 진짜로 나 혼자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맛난 밥을 먹는 시간에 커다란 소리를 내면 안 돼요. 모두 밥일 텐데 청소를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아기가 우리 연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나 봐요.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줘서 말을 안 해요. 다행히도 일의 변명으로 대응해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나를 조금 덜 상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날은 평온하게 끝났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의지가 약해진 건 아니었어요. 이미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야 했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오롯이 고생한 게 보다 힘든 게 얼마나 있는지. 아무리 그 집 청소가 부족한 것으로 시작해도 모두가 밖에서 일하고 나 혼자 재택근무를 한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혼자서 집안일과 생계를 챙겼지만 힘들 때는 남들이 밖에서 애를 쓰고 통근할 때 나 혼자 하늘이 부르게 생활합니다. 집에서 마음대로 노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 집에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죠. 그때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 걱정 없이 마음이 편했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차라리 이혼당하거나 분가하거나 어떤 결정이든 내리고 모든 걱정거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먹고 싶었던 과자를 많이 사와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밥도 먹지 않고 거실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기 시작했어요.
원래 군것질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난 3년 동안 집안에서 과자 한 봉지 마음 놓고 뜯지 못했거든요. 어머니가 청결에 민감하셔서 과자를 먹으면 가루가 떨어지고 묻는다면 엄청 불편해하셨어요. 남편을 기르실 때도 과자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지금까지도 과자를 잘 못 먹었죠. 아이 때부터 곧잘 먹고 좋아했지만 가끔 시부모님이 여행을 가시거나 집을 비울 때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실에 누워 과자를 먹는다는 것은 시어머니에게 온갖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종종 봉지를 뜯는 소리만 들려도 시어머니가 나오셨지요. 하지만 퇴근이 일찍으로 되새셔서 후정을 신어서 실례하지 않으시고 가시니까요. 당신이 들어와 방 안에 들어선 사이 당신의 장모가 소파에 누워서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이 광경에 그녀는 정말 놀라셨고 처음에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퇴근하셨네요. 오늘은 이른 시간에 오셨네요. 제가 청소를 하고 좀 쉬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못 들었어요. 할 일 다 하고 쉬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무슨 일로 제 소파에서 먹고 있는 거야? 그 소파의 하얀 가루는 뭐야? 제가 갑자기 가렵다고 해서요. 오랜만에 먹었더니 정말 맛있네요. 이상하게도 왜 이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 그녀는 손을 부스러기로부터 닦으려다가 가죽 소파에 정육이 묻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진 그녀는 결국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 손을 닦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일어나. 어느 바보 가죽 소파에 앉아서 과자를 먹어? 넌 내가 부스러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랬어. 이거 어떡하지? 소파를 꺼라고 그만하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화내는 거야? 다 먹고 나는 치울 테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서 소파를 다 먹는 것일까? 왜 요즘 이렇게 돼버린 거야? 너, 이제 손 털어서 소파부터 청소해. 시어머니께서 이를 지루하게 소리를 쳤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과자를 먹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누워서 과자를 먹다 보니 백수 딸 같이 보일 거야. 그런 애정이 시어머니가 보면 어떨지 상상조차도 끔찍해하지 않았을까. 시어머니는 극한으로 귀찮아하는 모습이면 적어도 며느리는 어떨지 상상해보라. 예전 같았다면 귀찮아하는 행동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게 필요 없다. 미움을 받을 용기를 내어보니 기분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편안한데 왜 그동안 착한 며느리라 자칭했을까? 그 후로도 나의 행동은 지속했다. 식사할 때마다 반찬을 살펴보고 내려놓고 식탁에 앉아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며 화장실에서 물을 풀지 않은 적도 있었어. 변기 뚜껑을 완전히 열어둬서 퇴근 후 손을 씻으러 들어온 시어머니가 나의 흔적을 발견해 소리쳤어. 이런 일들을 보이니까 뭐든지 두려워지면서 떨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오는 목소리에 한숨 돌리며 유쾌하게 웃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어머, 물이 안 내려가요. 호, 이상하네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지? 아뇨, 왜 일부러 그런 짓을 하겠어요? 또 어머니를 보여주려는 건가? 왜 그런 거죠? 저도 민망해요. 어머니 실수니까 용서해 주세요. 너는 어린데 어째서 그런 실수를 하니? 왜 지금 화장실이 그래?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지 맞아. 물기가 남아있고 바닥도 엉망이네. 요즘 왜 그러세요? 왜 그랬어요? 깜빡깜빡하고. 변기물도 내리지 않았는데 청소를 해야 했는데 까먹었나 봐요. 어머니가 저랑 같이 산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편해질 때가 되었잖아. 친정 엄마였으면 그냥 넘겨주셨을 텐데 어머니가 너무 더러워서 상처받았어. 그러시지 마세요. 억지 부리는 거에 대해 말할 생각이 없었지만 먼저 억지를 했으니 나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의 돈 2천만 원을 가져가 놓고 양조를 하는 대로 나왔으니 나 또한 시어머니처럼 양조를 해야만 했습니다. 나도 시어머니처럼 아무 말도 없이 나왔으니 시어머니도 당황해하며 분노하거나 너무 놀라서 헷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서로 반대가 된 것 같아서 꽤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의 강제로 고통받았던 나였는데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시어머니가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만뒀으면 했지만 어머니가 하나하나 열심히 반응하신 덕분에 나도 흥분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나도 그새 버릇이 든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님이 갑자기 먹고 싶어 하셔서 퇴근하신 길에 치킨을 사왔어요. 어디서 사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드물게 옛날 양념통닭을 샀다네요. 어린 시절부터 양념통닭을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그 냄새를 맡으니 나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요. 어머, 아버님, 이 치킨은 어디서 사온 거예요? 평소엔 잘 안 먹으셔야죠. 아유, 그런 말이에요. 아, 평소엔 안 땡긴데 오늘은 뭔가로 먹고 싶어서 사온 걸 지나가다가 냄새가 좋아서 샀지? 오늘은 저녁을 차리지 말고 이거 먹자고 아주 맛있겠다. 어서 먹어야지. 아버님, 우리 거실에서 다 같이 앉아서 먹으세요. 옛날에 기분을 낼 겸, 어때요? 그래, 아무렇게 해도 돼. 거실에 밥상을 펼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 눈썹이 움찔하는 것이 보였지만 난 신경 쓰지 않고 상을 차렸어. 오늘 같이 식기도 없이 손으로 닭을 뜯어 먹으라고 포크도 안 가져왔어. 양손에 장갑도 안 끼고 양념통닭을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 이미 먹으면서 밥상에 양념을 떨어뜨린 건 의도였고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밥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용히 닭을 내려놓으신 것 같았어. 덕분에 시어머니 목까지 잔뜩 먹으면서 포만감을 느꼈어. 그리고 놀면서 손에 양념이 묻은 걸 카페트에 쭉 닦아버렸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을 왜 거기다 닦아? 어머, 나 좀 봐. 왜 그렇게 했지? 죄송해요. 모르겠어.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 여보, 엄마 그런 거 싫어하시는 거 알잖아? 응, 알았어. 죄송해요, 어머니. 실수였어요. 실수. 실수가 뭔데? 듣기 싫고 너 나 카페투 싹 빨아 놓을 생각해라. 알겠니? 원래 더러운 건 잘 못 보던 성격인 나도 그렇게 살다 보니 생각보다 편하더라. 아무 걱정 없이 자연인처럼 사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시어머니의 구겨지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즐거웠을지 모르겠지만 매일 그러한 식으로 시어머니 속을 뒤집으며 보다 보면 그동안 뒤집혔던 나의 속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 그날은 아버지 덕분에 맛있는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다음 날은 제가 보답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순간 아버지가 국한 숟가락을 들면서 눈살을 찌푸리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반응에 어머니가 서둘러 국에 소금을 뿌려주시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다고 해요. 누가 이 국을 너무 짰다고 했어? 이상하다. 내가 괜찮은데 너무 짜다면 물을 타서 먹어라. 왜 이렇게 탄 것이 있고 이렇게 신 것이 있지? 왜 막 얼마 전엔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고 이렇게 쓴 거야? 어머나, 어머나. 아이씨, 이 반찬도 다 맛이 없는데 이상하다. 너, 왜 이런 거야? 음식에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너무 달고 그건 너무 짜, 여보. 내가 뭐 잘한다고 생각하지? 맛이 이상하다고 다들 왜 이러는지. 당신은 괜찮아? 맛이 너무 이상한데? 여보, 혹시 어디 아픈 곳 있니? 갑작스러워서 왜 그러는지. 나 진짜 너무 그러겠다. 왜 이리 엉성하게 일하는 거냐? 어디서 아쉬움이 있니? 맛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말해봐. 너 의도적으로 이러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던 것을 갑자기 왜 이상해지게 하니? 아, 그런데 정말 현재 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전혀 일부러 한 것이 아니에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도 섭섭하게 말씀하시나요? 왜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혹시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만 아마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정신이 혼돈스럽게 되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런 건가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항상 헷갈릴 수 있는 건가요? 저도 그래서 이럴지도 몰라요.
뭐 사람은 어떻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제 정신이 혼미해진 건가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출이 많이 된 옥장판을 사들여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 액수가 제게에겐 상당한 큰 돈이었어요. 어머니가 돈을 가져가셔서 제대로 분가무시키셔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충격 때문에 일시적인 후유증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나는 진짜 감탄했어요.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니, 좀 큰 소리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항상 그러시면 저는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돈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그 옥장판을 팔고 싶어도 아무도 사주지 않았어요. 다들 뭔지 눈길을 봤다고 했는데 그 돈을 누가 주었는지 말 못해요. 그래서 괜히 미치겠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면서 요행같이 고통받는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게다가 오랜 시간 무시해온 시집살이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말은 못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도 싫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들은 종종 다르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가정 내 조화와 이해심입니다. 이 문장은 가정 내 갈등과 의견 차이를 다루고 있으며 자녀가 부모님에게 바람직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예상과는 달리 정말 예민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미친 짓을 해도 예상보다 더 잘 견디시고 제 꼴을 참는 모습까지 보이니 어쩌다가 어머니가 결벽증을 고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낭비하며 어머니를 시험해 보았고 그 결과 어머니가 돈에 엄청 민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과소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필요 없는 물건들을 구매하고 집안 곳곳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빠르게 제 행동을 알아차리셨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헷갈려. 아, 혹시 배송이 안 왔는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쇼핑을 많이 해서 그런 걸 봐. 너 이거 말고도 더 산 게 맞아? 그거 다 어디 있는데? 그제서야 어머니는 뭔가 의심이 들어서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 주방에서부터 내가 숨겨둔 것을 찾기 시작했어. 어머니는 다 꺼내보고 경악했어. 이게 뭐야? 언제 산 거야? 집에 있는데 왜 또 산 거야? 몰라요. 그냥 좋아서 샀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 다 샀어? 전에 아버님이 준 카드로 샀죠. 급할 때 쓰라고 했어서. 미쳤어. 급할 때 쓰라고 준 카드로 이딴 걸 사다니. 당장 환불해. 포장을 이미 뜯었는데 쓸 수밖에 없어요. 필요 없는 걸 그냥 사? 너한테 쓰라고 준 게 아니야? 필요 없는 거 팔아. 이 물건을 쓸 때가 올까? 어쩌면 필요할 때가 올지 몰라. 요즘 그냥 봐도 구매하곤 해. 쓸 일이 올 거야? 그러면 팔아. 내 능력이면 한 20배로 팔 수 있을 거야.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체면이 못하고 있어. 사망하고 싶어요. 너 때문에 미치고 싶어요. 말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게 말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 잘하는 줄 몰랐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시어머니를 기쁘게 했던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쌓인 무게가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년 가까이 그 행동을 되풀이했어요. 미쳤다고 하면서도 우울증에 빠진 것처럼 행동하니까 누구도 제 방법을 막지 못했어요. 그 때문에 시어머니도 같이 미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소파에서 과자를 먹던 시어머니가 소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소금을 뿌리며 화를 내시더군요. 그 소금 그만 소리하세요. 난 요리에 사용할 수도 있는 소금이 성비라는 건 모르시나요? 왜 날 때리세요? 나는 참깨 같이 달달해 놓은 것만 봐도 기분이 좋네요. 한 번도 입을 막도록 살아본 적 없어요. 이 집에서 나가라 말이죠, 어머니. 전 이 집이 편한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먼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고 했지 않았어요? 너와 같이 사는 게 너무 버거워 죽을 수 없어. 어디론가 가라고, 짐 싸 빨리 나가라고요. 네,
제가 다시 살펴볼게요. 기다려 주세요. 그런 이유로 시부모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임신 소식들을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시부모님 집에서 떠나고 2년이 지나가는 지금 더 이상 걱정 없이 행복한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집을 꾸며도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한 잔의 물도 꿀맛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런 행복을 느끼다 보니 한 번 뺏기면 다시 찾기 힘들어서 아직도 시부모님 집에 대해 예민하지만 다행히 시부모님도 제 이상한 모습을 보고 다시는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남편과 새 식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